아니, 하이마스가 아니잖아. 뭐 천무, 호마르케이라고? 이게 말이 돼? 다연장 로켓으로 보이는 장비 앞에 여러 군인이 빙 둘러싸고 모여 놀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감동한 세계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주파수입니다. 오늘은 폴란드에서 온 사연입니다.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폴란드 호마르케이 포반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요비타입니다. 폴란드는 여군이 후방 지원 부대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해공, 어느 보직에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폴란드 포병부대에서 근무 중이죠.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전력에 공백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 결정에 따라 폴란드 전차들의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보내졌죠. T-72M1R, PT-91과 같은 전차들을 수백여 대 지원했습니다. 저는 군인의 신분으로 제 조국인 폴란드가 이 기회를 통해 국방력을 현대화시켜 더욱 강력한 군대, 안보를 확보하길 내심 바랐습니다. 독일, 미국과 같은 방위 산업 선진국들이 개발한 에이브람스 전차나 자주포,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같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장비들을 계약해 점점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 폴란드를 잘 지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폴란드 정부의 선택은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천무를 폴란드에 맞게 개조한 호마르케이로 선택했습니다. 정부의 선택에 저를 비롯한 폴란드 현역 군인들은 처음엔 충격과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잘 아는 게 없거든요. 다만 최근 노르웨이의 방산물 자청이 K2 흑표와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비교 분석한 내용 중 성능이 비슷하지만 가격은 더 싸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K2 흑표 전차의 도입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 직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남의 일이라 생각해 그렇기도 했죠. 하지만 다연장 로켓을 천무로 결정했을 때 저와 제 동료들은 큰 실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부대원이 이번 기회에 미국의 H142 하이마스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었기 때문이었죠. 폴란드 정치인들의 한국에서 무슨 로비를 받았거나 아니면 단순 방위산업 말고 다른 국익이 되는 협상이 들어가 있거나 했을 거라는 추측들만 난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양상에서 적을 부대 단위로 와해시키는 150mm급 중포병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사실 폴란드 처지에서 가장 보강이 필요한 분야가 저희 포병 화력이었습니다. 국방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예전부터 미국의 하이마스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대량 양산이 어렵고 미국 현지 생산과 같은 문제들이 겹치면서 고작 20문 정도 도입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엔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폴란드에 하이마스를 더 인도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대에 도착한 로켓은 호마르, 한국의 천무였죠. 사실 호마르는 한국과 폴란드 기술의 합작 한국 천무의 발사대를 가져와서 폴란드 자체에서 생산 중인 지어즈 차체와 결합해서 나온 완성품이 호마르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호마르를 접한 부대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좋아봤자 미국, 독일보다 좋겠어. 전장이 코앞인데 저 먼 아시아에서 폴란드까지 제 시간에 도착이나 하겠어. 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많았죠. 그렇게 부대원들이 호마르케이에 대해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폴란드 전차장과 딱 봐도 동양인으로 보이는 군인이 저희 부대로 오더군요. 폴란드 전차장은 예전에 한국에서 진행한 군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보고 한국항이라고 실망했느냐고 묻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폴란드 사람이니 저희 심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앞으로 진행될 훈련과 교육을 받다 보면 자신처럼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 당시엔 이 전차장도 한국에서 무슨 돈을 받았거나 가스라이팅 당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한국의 장비가 좋아봤자 독일이나 미국 장비보다 좋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차장은 웃으면서 그건 차차 알게 될 거라며 같이 온 동양인 군인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는 자신을 캡틴 윤이라고 소개했어요. 캡틴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니 대위겠구나 싶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할 호마르케이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파견된 천무교육 담당관이었어요. 각 잡힌 잘 다려진 군복과 베레모, 번쩍번쩍 광택이 나는 군화, 첫인상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파견을 나오는 입장이니 더욱 잘 준비해서 나왔겠지만 자유롭고 편안한 유럽이나 미국의 군인들과는 달리 절도 있는 군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호마르의 첫인상에 대한 실망은 뒤로 한 채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캡틴 윤과 교육 훈련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캡틴 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하며 호마르케이 천무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천무의 재원과 기능 등을 설명할 때
그의 눈은 매우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에 넘친 모습으로 우리 폴란드 군인들을 교육했어요. 그의 자신감 있는 설명과 교육을 들으니 호마르케이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교육 중 쉬는 시간이었는데 캡틴 윤이 자기가 한국에서 선물을 들고 왔다며 다 같이 한번 먹어보라며 간식 보따리를 줬어요. 다양한 과자가 있더군요. 저는 평소에 한국 과자나 식품 등에 별로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동료가 초코파이부터 다 유명한 간식들이라고 하더군요. 특히나 노란색 팩에 든 바나나 맛 우유 미니라는 것이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동료에게 물어보니 사실 오리지널은 약간 퉁퉁하게 생긴 고유한 용기에 담겨 있는데 이건 아마 휴대하기 편하라고 팩으로 만든 것 같다고 했죠. 저도 동료가 너무 호들갑을 떨길래 마셔봤더니 꽤 맛있더군요. 폴란드에서는 잘 접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을 끝내고 캡틴 윤의 교육은 계속됐습니다. 호마르케이의 재원을 들을수록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몰랐는데 한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어 포병 부대의 화력이 엄청나더군요. 포병 화력만 놓고 비교한다면 세계 최상위권 국가 중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캡틴 윤은 웃으며 한국에서는 이런 한국의 국방부를 보고 포방부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더군요. 한반도의 경우 대부분이 굴곡진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 전쟁사에 자주 나오는 평야나 사막 같은 개활지에서 전차전이나 선형이동의 전쟁 양상보다는 요충지를 장악한 뒤 포병과 전차들이 화력을 집중하는 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한국전쟁의 청천강 전투나 장진호 전투 등에서 얻게 된 교훈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화차, 조선시대 신기전과 같이 예전부터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침략에 대비해 화포에 대한 사랑과 연구가 남달랐다고 이야기했죠. 캡틴 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왜 그렇게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호마르케이 요즘 세계 방산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어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캡틴 윤의 교육이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폴란드 전차장이 저에게 아직도 한국 장비가 못 믿었냐고 물어보더군요. 교육 내용과 설명을 들으니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100% 신뢰는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차장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 캡틴 윤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전차장은 한국 군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KCTC 과학화 전투훈련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전쟁, 전투와 비슷한 훈련을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도 또 있다니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마이즈당이라는 것을 소총부터 자주포, 다연장 로켓뿐만 아니라 전차, 헬기에까지 부착해서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미국이야 세계 1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고 국방력 예산이 넘쳐나기 때문에 전쟁 개시 전 모의 훈련을 실전과 같이 시행한다고는 들었지만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최첨단 과학화 훈련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그렇게 교육이 끝나고 다음날은 호마르케이의 실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로켓을 보니 호마르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어느새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동료가 원했던 하이마스가 필리핀 미국 연례연합 군사훈련, 발리카탄중 바시해협 실탄 사격 훈련에서 6발의 사격 중 1발도 명중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호마르케이가 더욱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각종 호마르케이에 대한 모든 교육과 훈련 일정이 끝나 캡틴 윤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캡틴 윤은 떠나는 순간에도 저희 부대원들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갔어요. 알고 보니 지난번 식사 시간에 전차장이 언급한 삼계탕이었습니다. 캡틴 윤은 폴란드 한인마트를 뒤져 레토르트 삼계탕을 찾아 저희에게 선물로 주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한국 식당에서만큼의 맛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군인들에게 있는 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물로 주고 싶었다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삼복이라고 해서 더운 날씨에 체력이 떨어질 때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는다고 설명해줬어요. 캡틴 윤은 레토르트 음식이라 맛이 조금 없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천무, 아니 이제 폴란드의 호마르케이와 함께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폴란드와 폴란드인의 안보를 굳건히 수호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단순히 교관으로 온 캡틴 윤의 말에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것도 잠시 준비된 음식을 봤어요. 처음에는 닭만 덩그러니 있길래 이것도 음식인가 싶었죠. 하지만 캡틴 윤이 닭을 갈라보면 안에 재료들이 있을 거라고 해서 닭을 갈라보니 밥알처럼 보이는 것과 처음 보는 야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폴란드에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 음식 재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보는 식재료에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캡틴 윤이 해당 식재료들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인삼과 대추라고 하더군요. 몸에 좋은 식재료들이고 닭 속에서 푹 익히기 때문에 영상소가 국과 닭에 스며들기 때문에
체력에 좋은 보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군인인지라 건강에 좋고 체력에 좋다니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먹어본 삼계탕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선 조리법이 너무 간단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건강에 좋고 맛도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한국의 레토르트 기술에도 살짝 놀랐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레토르트 하면 싸구려 냉품만 떠올리거든요. 냉동 감자칩, 냉동 해쉬 브라운, 냉동 미트파이나 피자 같은 것들 말이죠. 연신 감탄하며 삼계탕을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한국의 진짜 삼계탕은 이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옆에서 거드는 전 차장의 호들갑을 보고 있으니 저도 언젠가 한번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 한독 방산 계약이 체결되고 주기적으로 한국군과 폴란드군의 상호 교차 방문 교류가 이어진다고 하니 저도 언젠가 꼭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해 한국에 가야겠어요. 이제 저는 호마르케이와 함께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저희 폴란드의 안보를 든든히 수호하겠습니다. 아참, 천무를 폴란드에서 호마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요. 폴란드에서는 기갑 장비들에게 갑각류 이름을 붙이는 관례가 있습니다. 호마르는 랍스터라는 폴란드어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와 지난번 K2표 전차 사연에 이은 대한민국 다연장 로켓 천무의 사연까지 세계로 뻗어나는 한국의 방산산업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더욱 성장하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